이번에 27자시 품질 문제 분석하기입니다. 네. 경환 학생은 그 이제 범용도 하고 이제 CNC 작업을 하는데 네. 질문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경환 학생이 그 주어진 도면을 가지고 과제성을 깎는데 불량이 났어요. 네. 이 불량을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그 뭐 행동이나 아니면 생각과 그 사고 대처를 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줘. 제가요? 그렇지. 우선 불량이 맞습니다. 나면 우선 불량된 걸 체크를 해야겠죠. 불량된 것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왜 불량이 났는지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 좀 자세히 설명해. 만약에 깎다가 뭐 찍힘이 났다 이러면 뭐 공구 상태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뭐 깎던 뭐 치수가 제대로 안 나왔다 이러면 뭐 다시 뭐 측정기로 찍어서 얼만큼 나가는지 확인하거나 그래서 분석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가공을 해서 확인이 잘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환 학생이 그 실습을 하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깎았을 때 불량이 났다든가나 생산 현장에서 어떤 제품을 깎았는데 불량이 난 것들을 개선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뭐 지금 뭐 학생 신분이니까 뭐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왜 원인이 뭔가 그럼 원인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또 대책 수립을 해요. 목표 설정도 하고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개선해도 어디까지 올릴 건가 대책 수립하고 계속 피드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서 또 안정이 됐다? 그러면 표준화 작업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품질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뭐 작업 표준으로 바꾼다든가 뭐 바꾸는 절차하고 그걸 또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되면 안정되면 그 품질에 대한 것들 넘어가고 또 다른 게 또 발생되면 이런 절차들을 계속해요. 근데 경환 학생도 작업을 하다가 밀링 작업으로 뭐 불량이 나면 원인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야. 왜 불량이 났는가? 공고 문제인가, 프로그램 문제인가, 가공 조건 문제인가, 기계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들여다보고 제일 중요한 거 재발 방지, 재발 똑같은 그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를 확인을 철저히 가서 이제 그 제거, 원인 제거들을 이제 제거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문제점들이 없어지고 뭐 지금 저 3학년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뭐 지금도 이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원인 분석하고 대책하고 해서 털고 그럼 이제 경환 학생은 완벽한 제품 깎을 수 있는 경험, 스킬 이런 것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현장과 학교에 밀링 작업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지금부터 좀 분석하는 것들을 스스로 키우면 좋아요. 왜? 늘 why? 도대체 뭐가 문제야? 현장에서 그거 많이 해요. 뭐가 문제인데 왜? 여러 가지 뭐 OH 뭐 1W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이렇듯이 뭐 무슨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발굴하고 찾고 그 문제를 제거시키고 그런 운동들을 하면 되고 그 실제 그 큰 대기업들 이런 데에서 큰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소중한 게 안정적 품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막 팔았는데 계속 필드 크레인 걸리고 품질 문제 생기면 회사가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뭐 최근에 뭐 도요다에서 뭐 리콜 사태 나서 뭐 폭스바겐 차들 뭐 10만 대, 막 100만 대 돈이 85조 더라고 막 그러잖아요. 천문학적 돈이더라고요. 품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품질의 중요성 또 이렇게 이제 그 내부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는데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어요? 뭐 품질 관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명장님 회사에서는 품질 개선 활동을 주로 뭐 어떤 걸 하시나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나서 품질 문제가 났는데 그걸 뭐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단위 활동들을 해요. 가장 그 일반적인 게 TQC 분위기 활동.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직별 활동이라는데 형태는 비슷해요. 그 TQC 활동에는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 해서 같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럼 우리 지금 우리 그 팀 내에서 일어나는 무슨 불량 원인들이 뭐가 있냐 이거를 그냥 다 직원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기들이 쭉 적어요. 뭐 10개가 됐고 20가지가 됐어요. 거기에서 또 제일 이슈
당장은 우리 해결이 될 거 아니면 뭐 큰 문제 이런 것들을 또 선정을 해야죠. 그때는 그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지금 뭐 내 생각을 막 남한테 뭐 주입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그 조정을 다 해줘요. 서로 편하게 얘기하게끔. 그래야만 뭐 다 이쪽 저쪽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테마대가 선정이 되면 뭐의 품질을 개선하자. 그러면 그 개선한다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때는 목표 설정. 목표 설정하고 나서 중요한 요인들이 뭔가를 또 다시 토의를 전체가 모여서.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이라면 뭐 우리가 뭐 밀접한 게 사람, 기계, 재료, 방법, 포맨이라는데 M자가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냐, 작업자에. 그러면 기계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재료에 무슨 문제가 있냐, 작업 방법이 뭐 있냐. 이걸 디테일하게 막 또 아까 얘기했던 브레인스토밍 토의를 해서 중요한 요인들을 또 거기서 발굴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이제 대책 수립으로 와서 개선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환 학생도 아까 질문하면서 그 밀린 제품 깎았을 때 뭐 이런 거 활동한다는데 단순하게 얘기했듯이 원인 찾고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중요한 원인이 뭔가 이 원인들을 어떻게 대책해서 풀어갈 건가 또 하고 나서도 이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적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다. 어느 날짜에. 그럼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책 찾아보면 내가 노트를 딱 봐서 1월 10일 날 이런 품질 문제 이런 불량들을 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나중에 그것들은 머리로 하는 것보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환 학생이 지금 밀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되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늘 기능 연구하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노트 좀 해라. 그날 있었던 일들은 자세히 적고 문제 있었던 걸 이렇게 개선했다. 한 달 후에 뭐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계속 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환 학생 입장으로 볼 때 품질을 개선하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어떤 체계적인 분임조 활동이나 뭐 직별, 뭐 반별 활동 같은 걸 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포맷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론 뭐 필요한 거에 따라서 다른 활동도 같이 하지만 이렇게 좀 조합되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갇혀 있는 틀 속에서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면서 어디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뭐 지금까지 그 품질 문제 분석에서 뭐 경환 학생 하면서의 어떤 품질 문제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거 또 회사에서 또 활동하는 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뭐 궁금한 거 있나요?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근대적인 품질 관리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주로 전개되어 왔으나 현대의 품질 관리는 통계적 측면만이 아닌 제품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체계, 즉 사람, 부문, 기계 등의 종합 조정, 품질 유지 및 향상에 유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의 이념과 목적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으며 품질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이념으로는 표준화, 통계적 방법, 피드백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현상을 파악합니다. 불량의 증세를 기술하고 인식합니다. 문제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긴급 조치합니다. 두 번째, 원인을 분석합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문제 현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 가장 높은 원인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품질 경영 지침서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제한된 공정관리 프로세스를 평가합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불량 문제 분석하기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합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빈의 5가지 품질 개념으로 사양서와 일치하는 생산자 입장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험적 품질, 2번 제품 관점의 품질, 3번 제조 관점의 품질, 4번 사용자 관점의 품질, 5번 가치 관점의 품질. 3번입니다. 정답! 맞추자! 오늘 각오가 좋은데요?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로 사회 손실을 회피하는 특성으로 정의하는 품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생산자 관점의 품질 정의, 2번 고객 관점의 품질 정의, 3번 사회적 관점의 품질 정의. 3번입니다. 정답! 계획 방침을 정하여 조직을 형성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통제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관리입니다. 정답! 정답! 어려운 용어 문제도 척척 풀어갑니다. 관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이 어느 수준을 만족하고 있을 때 그 표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은 무엇일까요? 1번 현상 유지의 측면, 2번 현상 타파의 측면. 1번입니다. 정답! 맞아! 품질 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업의 원활화, 2번 부적합품 방지, 3번 신뢰성 높은 제품의 생산, 4번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 4번입니다. 정답! 파이팅! 품질 관리 후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품 원가의 절감, 2번 부적합품의 감소, 3번 부적합품 처리 비용의 절감, 4번 조직 간의 관계 불화 증가. 4번입니다. 정답! 다 맞추자! 품질 관리에서 자재, 제공품 및 제품에 대하여 적합, 부적합 상태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식별, 2번 추적성, 3번 제공품. 1번입니다. 정답!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표면의 요철로서 거칠다, 매끄럽다 하는 감각의 근본이 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표면 거칠기? 정답!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비교용 표준 편과의 비교 측정, 2번 광절단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 3번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 3번입니다. 정답! 가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표면 다듬질 기호입니다. 어떤 정도의 표면 거칠기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1번 가공 흔적이 남을 정도의 막 다듬질, 2번 가공 흔적이 거의 없는 중 다듬질, 3번 광택이 나는 고급 다듬질. 2번입니다. 정답! 이번 27차시 네. 품질 불량 문제 분석하기 시험을 봤는데 네. 이번도 교환학생이 문제를 다 맞췄어요. 뭐 전체적으로 다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이 시험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 보통 회사들은 네. 표면 거칠기 조도를 품질 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 뭐 경환학생 학교에서 지금 작업한 거를 조도기 갖고 확인을 하나요? 네, 좀 조그만한 거 그냥 일반적인 조도기로.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뭐 조도기 뭐 저희 회사 사용하는 건 형상 측정기가 있어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항온항수 온도 딱 맞춰주고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주위에 지게차가 지나간다든가 뭐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레벨도 항상 그 레벨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실제로 가격도 비싸니까 조도를 끌려면 뭐 Rmax, RA, RZ 뭐해서 그 조도에 대한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항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RA 값을 하잖아요. 10점 평균 거칠기에서 네. 그 단위가 뭐 Rmax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제일 높은 점, 낮은 점. 그 두 가지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최대 높이 Rmax에서 위아래에서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환학생 깎은 거를 Rmax 체크하게 되면 진짜 자세히 나오는 거지. 제일 높은 점, 제일 낮은 점 하니까. RA 같은 경우 평균이니까 좀 작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카메라 렌즈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비싼 거죠, 그것도. 찍으면 조도가 나와요. 글지 않고. 아, 그냥 이게 네,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조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는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딱 찍으면 여기 높낮이가 길이 방향으로도 디스플레이가 돼서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나온 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저희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를 찍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브가 이렇게 쭉 긁잖아요. 네. 그래서 조도가 툭툭툭 튀면서 나오는데 지금 그 광학현미경 같이 생겨가지고 이미지 카메라를 딱 찍으면 조도 높이가 나오고 뭐 형상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계측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표면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도 찍으면 그 약간 미세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은 조도를 찍어야 되는데 조도기가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뭔가를 흔적을 낸 거예요. 이게 없어져 나갈 때는 예전에 이게 안 됐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찍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뭐 계측기들이 발전해서 형상을 찍어서도 그 조도를 알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나중에 경환 학생도 열심히 실습하고 하면 또 네. 좋은 데 취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또 경험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뭐 있어요? 없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표면 거칠기는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표면의 요철로서 거칠다, 매끄럽다 하는 감각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파상도는 거칠기에 비하여 보다 큰 간격으로 나타나는 기복이며 전체 길이에 비하면 작은 간격으로 나타나는 요철로서 그 필요성은 정밀 기계공업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비교용 표준편과의 비교 측정은 사람의 손가락 감각으로 표준편과 가공된 제품과의 표면 거칠기를 비교 측정하는 것입니다. 광절단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은 베타 쪽에 좁은 틈새로 나온 빛을 투사하여 광선으로 표면을 절단하여 감마 방향에서 현미경이나 투영기에 의해서 확대하여 관측 또는 사진을 찍어서 요철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광파 간섭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은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거칠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촉침식 표면 거칠기 측정법은 표면 거칠기 측정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측정 원리는 피 측정면의 수직으로 움직이는 촉침으로 피 측정면의 표면을 긁어서 상하의 움직임량을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고 증폭시켜 그래프에 그리거나 미터의 값을 지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품질 검사를 잘하고 있다는 우리 한국 R&D를 제가 일부러 찾아와서 회사에서 어떻게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차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진행 프로세스를 한번 간단하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크게 또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익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측정실에서 모든 제품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수익검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소재 공장이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소재 생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입고되는 것도 여기서 검사를 해서 생산이 가공이 되지만 소재에 생산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검사를 해서 가공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공을 하다가 보면 그 초기 이제 세팅하든가 이제 불량이 이제 발생되는 것들을 이쪽에서 검출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현장하고 측정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지. 수익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소재가 다 이쪽으로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해서 도면상 실제로 도면하고 모델링을 고객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 생산은 자체 또 모델링을 저희들이 개발부서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형상대로 실제 제품이 나와 있는지 모형이 되어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또 빠진 부분 없는지를 다 검사를 한 다음에 가공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공이 투입이 되면은 초기에 세팅용 부품을 가지고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수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보정을 해가지고 가공을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출하 검사는 저희는 양산보다는 개발 위주품들이 많기 때문에 전수검사, 도면 대비 전수검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품이 도면 대비 도면 스펙을 만족하고 있어야만이 출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가공하고 아니면 물건 두른 거에 대한 검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가공한 거를 확인해서 다시 뭐 문제된 것도 가공해서 돌려보내는 역할 같은데 하시면서 좀 뭐 힘든 점이나 아니면 또 보람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힘든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보람 있는 일이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남의 잘못을 내가 발견한다는 그런 어떤 보람.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모르고 있던 부분을 내가 발견해서 찾아낸다는 게 어떤 좀 많은 보람이고, 또 검사라는 자체가 내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서 그 뒤에 모든 제품들이 다 불량이 날 수가 있거든요. 책임도 지시. 그렇죠. 내가 승인을 하고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그 사람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일을 줬으면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두려운 건 그거지만 보람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 같이 뭐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차장님한테 또 베테랑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이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가 아니면 전문대를 졸업해서 왔을 때 그 학생들한테 그 품질이란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가장 처음에 해주실 수 있는 뭐 그래도 베테랑이시니까 뭐 있으실 것 같아요. 품질은 짧게 얘기하면은 고객 만족이죠. 뭐든지 고객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혹시 이제 품질관에 내가 이제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한테 요런 거 정도는 갖추면 좋겠다는 걸 한번 혹시 뭐 제안해 줄 수 있는 또 뭐가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 방법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3차원 마이크로메타라든지 버니어, 그다음에 실린더 게이지, 이 정도는 충분히 측정을 하는 방법과 교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습득을 하고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머지 이제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인 그 어떤 측정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근태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많이 아쉽죠. 그 이제 도면 해독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실제는 이제 측정하더라도 결국 이제 도면을 보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제 도면 해독에 대한 것들 좀 젊은 친구도 들으면 해독하는데 뭐 괜찮아요? 사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많이 약하죠. 특별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만 배우고 오는 거고, 사실 저희들은 기하공차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책 두껍기도 엄청 두껍고 그걸 다 알고 오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회사에 맞게끔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품질은 이제 중요한 뭐 항목들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어느 장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를 한번 좀 궁금해서 차장님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저나 뭐 학생들한테 도움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저희 이제 쭉 한국 R&D에서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입 검사는 패키징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자재나 부자재가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되었을 때 적절한 검사와 테스트를 통해 정해진 구매 규정과 요구되는 품질 수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수입 검사의 종류로는 전수 검사, 로트별 샘플링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 간접 검사, 자주 검사 등이 있습니다. 공정 검사는 규정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때 제품의 규정에 벗어나는 제품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 후 문제점을 개선 완료하고 난 후에 생산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대량의 불량품이 생산되어 품질과 코스트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주 검사를 하게 되면 제품의 품질 균질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품질을 보증하는 것에 있어 도움을 줍니다. 차장님 이쪽에 뭐 실린더 게이지하고 뭐 표면 거칠게 하는 조득증이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린더 게이지로 이 경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 측정된 걸 가지고 다시 조도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게이지로 세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가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마이스터 게이지는 여기에 다 이 마이스터 치수가 써져 있습니다. 1000분의 1 단위로 좀 더 정밀한 건 10,000분의 1 단위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린더 게이지하고 같이 세팅을 해서 이 치수가 이 실린더 게이지에 딱 나와야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 조도 측정기인데요. 이 조도를 이건 수평으로만 잴 수가 있어요. 예. 블록을 세워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도가 나옵니다. RZ, RPK, RK, RVK, MR1, MR2 이렇게 다 측정을 도면에 이게 명기가 돼 있어요. 완전히 가공이 들어지게 나오잖아.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똑같이 생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 부분을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오늘 회사 그 품질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회사의 계측기에 관련된 또 설명도 상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 장비의 가동 원리와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검사 시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실린더 게이지, 조도 측정기, 3차원 측정기를 살펴봤는데요. 검사 방법은 주요 부품별 도면을 보고 측정 부위와 형상 및 주요 검사 부위별로 검사 장비를 선정하여 검사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도 똑같이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 2D 2차원 측정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현장 가보니까 뭐 실린더 게이지나 전문적으로 3차원 측정기를 직접 프로그램 짜서 측정한 거 보니까 아주 정교한 거 같아서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도면을 보면 그 하나의 이제 완성 제품이라든지 범용 같은 게 7시간 작업을 해요. 이제 그 전국대 이제 과제인데 실제 1제품, 2제품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전체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이제 시작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뭐 T카타, 뭐 더블테일에서는 걸릴 수도 있고 뭐 9배옴에서도 잘 안 되는데 학생한테 팁을 준다면 그 하다가 이제 전체에서 어떤 불량 나면서 전체가 틀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안 되면 요소를 끊어라. 내가 안 되는 작업들을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서 T옴이 잘 안 되면 T옴을 뭐 연속적으로 10번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해서 전체에서 하나의 불량 나서 전체 틀을 흔들리고 틀이 깨지는 것보다는 내가 안 되는 작업들을 좀 끊어내서 요소 작업해서 전체에 밸런스 같이 맞춰주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뭐 7시간 과제에 중간에 문제가 전체를 흔들어지거든요. 흐트러지니까 부분적인 것들 좀 연습한 학생들이니까 사실 요소 작업들 안 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부분적으로 또 안 되는 것도 집중을 해서 전체를 끌고 가는 게 맞지. 어떻게 보면 하나만 갖고 계속 깎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실습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안 좋죠. 왜? 그 안에 요소들이 계속 틀려가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끊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들을 좀 하게 되면 전체 틀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